네, 대화를 할 때 내 기분을 유독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야, 있잖아 말이지. 그래서 말이지. 저래서 말인데. 그래서? 결론이 뭐지? 장황하게 설명만 하는 사람을 말하죠. 세 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야, 그거 아니지. 라면서 말하는데 끼어드는 사람. 여러분들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 사람들의 행동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행동은 몇 개나 될까요? 말센스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혹시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르시시즘? 그게 뭐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실 텐데요.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즉,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이 아닌 내가 쥐고 있다는 거죠. 대화의 초점을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동료들 사이에서 대화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을 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요즘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유독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대화 상황에서는 주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전환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지지 반응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말하죠. 반대로 지지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지금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A입니다. 너만 바쁘냐? 나도 지금 너무 바쁘거든. 나도 정신없거든. 너만 바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입니다. 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왜 바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A와 B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전환 반응이고 어떤 것이 지지 반응일까요? 바로 A가 전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B가 지지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휴, 신발이 너무 낡았네. 아우, 어떡하면 좋지? 새 신발 사야 되겠는데. 새 신발 어느 브랜드를 사지? 이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A입니다. 야, 네 신발만 낡았냐? 내 신발도 낡았거든? 너만 신발 사면 되냐? 나도 사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B입니다. 그래? 어떤 신발 사고 싶어? 어떤 브랜드 사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전환 반응이고 어떤 것이 지지 반응일까요? 자, 감이 오시죠? 정답 다 맞추셨죠? 바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A가 전환 반응, B가 지지 반응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와 B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시나요? 이처럼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인데요.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해도 돼. 즉,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나는 더욱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여러분들은 캐치볼 게임 한두 번씩 해보셨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캐치볼 게임처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친구야. 이번에 그 있잖아. 새로 나온 그 영화 봤지? 자, 나는 친구의 되게 열렬한 반응을 기대하죠. 이때 친구의 반응입니다. 응? 그래? 이렇게 아주 짧게 대답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나는 친구의 반응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야, 친구야, 그 영화 말이지. 진짜 너무 좋은 영화지 않냐? 나 너무너무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죠. 이때 친구의 대답은 단답형인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 이때 내가 친구에게 반응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그 영화 봤잖아. 결국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나도 봤는데 말이지. 아, 그런데 난 좀 별로였어. 야, 내가 보기엔 그 주인공 말이지.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냐? 아, 그리고 그 영화 배경은 어떻고. 아, 너무 촌스러워, 진짜. 어쩌고 저쩌고. 네, 친구는 영화 평론가처럼 영화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 친구는 내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게다가 마지막에는 영화에 대한 비평가로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다른 주제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시간의 몇 프로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10%? 20%? 조금 더 써서 30%?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 60%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쓴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나머지 40%도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쓴다는 사실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주디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방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방이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센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말을 할 때 주인공이 되기보다 어쩌면 조연이 되었을 때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백서연TV였습니다. 안녕!